나야 오늘 어떤 그 구독자 언니가 댓글로 이렇게 좀 뭐 나의 견해를 묻는 그거를 써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뭐 완성차, 그다음에 뭐 부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모품들까지 가격들이 막 계속 오르고 있잖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사둬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또 물건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공급도 딸리고 없는 건 또 한참 동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미리미리 구매해둬야 되냐 아니면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신 그런 댓글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뭐 내 견해를 물어보셨으니까 이건 뭐 어떤 사실이나 뭐 어떤 정확한 이런 정보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견해야.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하는데 하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게 좀 영상 시간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일단은 뭐 요 부분이 기존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전거를 새로 살 거냐 바꿀 거냐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자전거를 기존에 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입문을 할 거냐라는 이제 부분으로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아. 일단은 자전거를 새로 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글쎄 지금 사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사는 사람은 당장 사서 빨리 타고 싶잖아.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자전거도 좀 그래도 한참 코로나 심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 좀 풀리기도 했고, 근데 뭐 만약에 구매 금액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이제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10월 11월쯤 가서 자전거 금액이 좀 어떤 일반 소매업자들이 할인 판매하는 부분 같은 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100만 원 이하 입문용급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만고만해 그냥. 그래서 100만 원 이하 제품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냥 지금 사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부분도 내가 어떤 브랜드를 구입하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나뉜다고 봐야지. 만약에 뭐 좀 중저가 브랜드나 저가 브랜드 위주로 가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로 가면은 가격 인상폭이 상당히 크기도 해서 스펙이 많이 떨어지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해서 뭐 브랜드를 선정한다던가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종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지금 사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지금 기존에 코로나 때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딸리는 과정에서 물건이 없어서 이제 딸려가지고 판매를 못했던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여가지고 물건들을 선주문을 하거나 들어온 물건들을 뭐 많이 땡겨다가 이렇게 사다 쟁여놓은 업자들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이 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예측이 뭐냐면, 어차피 이거 있어. 코로나 전에 자전거 업계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 뭐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던 상황에서 뭐 폐업을 하네, 물건을 정리하네 막 하면서 가격이 완전히 마탱이가 갔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사회생을 한 업체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도 그랬어. 이제 살 놈 다 샀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새로 유입돼서 신규로 입문해서 탈 사람들은 다 샀다. 포화다. 구매 수요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필터링 되는 시기, 망할 샵 망하고 사람 남는 샵 살아남는 뭐 그런 걸러지는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위태위태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화 위복이 좀 된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이제 할 거 없고 막 이러니까 아웃도어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 그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 오토바이, 뭐 캠핑, 등산, 뭐 낚시, 골프, 자전거 이런 아웃도어 쪽 레저들이 많이 활기가 들어왔어. 근데 없어서 못 팔았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외국은 공장들도 마비되고 물류도 마비되고 막 이랬고, 거기다가 시마노 같은 경우는 공장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들도 있어서 물건 공급이 굉장히 딸렸어.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인상된 게 또 한몫 더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전거 시장들이 이제 조금 활기를 띄었는데, 근데 그 맛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걸 안 당하려고 물건들을 이제 막 들어왔다 있다 싶을 때 막 사다 쟁여놓은 수요들이 있어, 업자들이. 근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또 잘 안 팔리고 있거든. 이미 코로나 시즌 중에도 웬만큼 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 존나 처모이는 거 그거 이제 해제가 됐잖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저기 뭐야 뭐 하여튼 이제 막 밖에 싸돌아다녀도 되고 어느 정도 모이는데도 좀 규제가 약간 완화됐다 보니까 이 자전거라는 게 진짜 삘 꽂혀서 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덩달아 그냥 같이 해볼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 삼아 해볼까, 운동 삼아 해볼까 시작했던 사람, 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 사람. 근데 자전거라는 게 입문을 하고 나면 내가 이거를 막상 사고 나서 집에 있는 러닝머신이랑 비슷해.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자주 탈지, 재밌게 탈지, 세워놓고 빨로 건조대로 써가지고 먼지만 쌓일지 이게 모르잖아. 타봐야 알아.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밖에서 놀 것도 다시 생기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하니까 뭐 매니아층 아닌 이상이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와서 진짜 재미를 느껴가지고 막 계속 하는 사람 아닌 이상이야 이게 이제 원래 아니었던 사람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안 타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중고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또 한참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때는 중고도 없었어. 수요가 느는데 새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냐, 다시 이제 딴 거, 자전거 안 탈 사람들이 중고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살 사람 다 샀다가 이제 더 이상 신규 수요가 또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물건 많이 받아놨던 사람들이 연말쯤에 가서, 이것도 막상 물건은 받아놨으니까 뭐 빚으로 땡겼든 외상으로 했든 현금을 줬든 어쨌든 흐름이 맞추면 힘들다고. 근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든 또 연신 넘어가기 전에는 재고를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완성차들이 연식 넘어가기 전에 또 재고로 빨리 풀어버리려고 가격 할인을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사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구매 요령이라고 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성차 얘기는 이 정도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현재 당장 고장 나가지고 곤란을 겪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아예 국내에 부품이 없네. 그래서 아예 자전거 세워놓고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그걸 몇 달씩 이제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염려, 우려 같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 아직도 그전보다 많이 풀리긴 했는데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이제 기존에 타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부품이 이상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풀린 편이어서 소량씩 수입되던 부품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소매 업체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또 온라인 마켓에다 이거를 올려놓고 팔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부품들은 지금 또 구하려고 하면은 이런 인터넷 오픈 마켓 같은 경우에 스토어에 뭐 꽤나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 뭐 그런 쪽을 통해서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좀 내가 타고 있는 게 부품이 카테고리가 좀 드물다, 뭐 예를 들어 투어링이다, 가격대가 좀 있는 하이브리드다, 이런 게 부품들이 이제 아예 좀 수요가 적어서 소량으로 유통돼서 잘 없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선주문을 해놓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정이 뭐 3달에서 4달 정도 걸려서 제작해서 시마노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어차피 그런 부품들은
미리 구하려고 해도 딱히 없어. 지금 사놓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선주문이야 어차피. 지금 선주문을 해놓는 게 방법인 거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모품들, 체인, 스프라켓, 타이어,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 뭐 가격 오른다고 굳이 그걸 미리 사서 쟁여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 왜냐면 교체 주기가 막 엄청 짧은 게 아니라서. 뭐 내 생각에는 그래.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씩 조금씩 사서 하면 되고, 앞으로는 체인이나 스프라켓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로나 한참 때처럼 구하기 힘들 정도로 품귀일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수요가 다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물량은 어느 정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확보해 놓은 데도 있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가격 인상? 가격 인상 때문에 뭐 미리 사놓는다 하는데 뭐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자전거라는 게 내가 타고 있는 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 경험상 보면 오래 안 타. 그리고 부품을 사놓잖아. 생각보다 그거를 상당히 오래 갖고 있게 돼. 그래서 안 써먹는 경우도 많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이 물건들을 굳이 확보까지 해놓고서 써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자전거 구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고, 근데 뭐 부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이런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 그때 가서 필요할 때 구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는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가격적인 인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뭐 조금은 뭐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이게 물가가 오른다, 자전거 가격이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상 현금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나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갖다가 뭐 자전거 물가가 오를 거니까 뭐 미리 자전거 부품을 사놓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녹아내리지 않을 만한 자산에 현명하게 잘 수련해가지고 투자를 해놔서 현금 값어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물가가 올랐을 때도 그 자산이 물가에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해서 자전거를 사거나 부품을 사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뭐 그런 금융이나 경제 재테크에 대해서 만약에 둔한 사람이라면은 좀 그런 쪽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투자해서 뭐 올라가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뭐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해서 미리 자전거 부품을 사놓는 방향보다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거를 일단 예방하는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자산이 물가에 맞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상승했을 때 그걸 현금화하는 게 훨씬 자전거 부품을 사두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오늘의 떡밥을 댓글로 어떻게 이렇게 좀 제공해준 우리 구독자 언니분께 감사하고, 또 잘났다고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 또 좋은 어떤 그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뭐 그래서 결론은 뭐 굳이 이걸 뭐 미리 다 사놓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